수용 능력 확인이라고 하는 응급의료법의 조항을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 기관은 오는 응급 환자를 수용해서 반드시 살려놓고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자기 병원에서 치료하든지 다른 병원으로 보내든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응급의학 의사회 회장 맡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이번에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를 한 것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안 자체가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법에 담겠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응급의학 의사회도 반대의 의견을 의사협회에다 전달을 했고요. 제 학회에서도 그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선의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단지 이제 119 구급대가 데려다 놓는 환자를 무조건 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손쉽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런다고 이제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응급실에 되게 무리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선에서는 그 법안이 맨 처음에 이제 소개가 되고 나서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이 법안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실은 결국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중증의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부터 틀려 있고 방법도 틀리고, 그리고 그 시행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후유증과 합병증이 예상이 되는 이런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법안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응급환자와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 어떤 법이 발효가 되었는가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2021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규정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내용과 사실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구급대가 데리고 온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응급실에서 수용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데리고 오면 응급실은 환자를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구급차가 데리고 온 환자가 그 병원에서 최종적인 치료까지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혈관 조영술이 필요한 환자,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심혈관 조영술이 되지 않는 병원의 응급실에다 데려다 놓는다면 당연히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그 병원에서 심혈관 조영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뇌수술이 당장 필요한 환자를 뇌수술이 당장 가능하지 않은 병원에다가 응급실에다가 내려놓는다면 응급처치가 가능하겠지만 뇌수술이 가능하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환자의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명제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구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역에 따라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응급의료 인프라와 함께 최종 치료의 인프라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유지되고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환자가 됐건 응급 환자를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아직은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다. 결국은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거절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이 최종 치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기본적인 원인 분석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서로 동의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법이나 기준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현장에 있는 전문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에 따라서 병원에 놓고 갔는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의료진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이제 열상 환자를 거절했다가 열상 환자가 여러 군데 병원에서 거절을 당하죠. 안면 열상이라 성형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환자가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환자가 사망을 하자마자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 환자를 봤던 여러 군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바로 입건됐습니다. 물론 이제 입건돼서 그 후에 사법적인 절차는 다행히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결국은 환자를 봤다가 환자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인 책임이 직접 환자를 보게 된 의사에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수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그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느냐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법적인 위험성하고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구급대 당연히 환자를 가장 빠른 시간에 내려놓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은 아예 처음부터 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라 라고 법이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를 응급실에 왔을 때 내가 아무리 응급처치를 잘해도 최종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오게 된다. 그렇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응급의료 체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압박하는 이런 정책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그만두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료보다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하게 된 선진국형 의료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응급실이 없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응급의학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응급의료 체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도 구급대가 가장 가까운 병원에다 데려다주고 그 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최종 치료까지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 체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을 데려가고자 한다면 그 병원에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원인이 뭐냐? 그 병원에서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최종 치료를. 그럼 최종 치료가 되는 병원으로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의료진이 책임지고 이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구급대가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는 이유도 똑같고요. 뭐냐? 최종 치료가 되는 병원이 적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최종 치료를 이송을 하려고 해도 최종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들이 수배가 잘 안 돼요. 밤새도록 전화 돌리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그러다가 그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 의사가 왜 제대로 치료도 안 되면서 환자를 받았냐고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은 막혀있는 부분이 어디냐를 보면은 최종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접근이 막혀있다. 그런데 최종 치료에 대한 접근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까운 병원이 환자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지금 구급차에서 여러 시간 헤매고 있는 것을 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시간 전화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9가 서울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특정한 어떤 특수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의 숫자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심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나 어떤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 치료는 그 병원에서 하지 못해요. 그럴 때 최종 치료하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고 119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병원까지이지 병원에서 병원 간으로 이송을 하는 것은 119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병원까지 119가 이송을 할 때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비용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최종 치료가 필요한 병원까지 이송을 할 때는 똑같이 119가 담당을 하지만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에서 제안을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19 유료화해라. 그리고 병원 간 전원을 119가 담당을 해라. 결국 최종 치료 병원까지의 이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맨 처음에 가는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응급처치하고 최종 치료를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혼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잘못입니다. 응급실의 어떤 존재 이유는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을 때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응급처치를 아무리 잘해도 최종 치료를 해주지 못하면은 그 모든 책임을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고 있단 말이죠. 최종 치료는 응급의학과의 담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병원에서 책임을 지든 아니면 복지부에서 책임을 지든 아니면 구조 구급 단계에서 어떤 이송대가 책임을 지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가야 합니다. 책임을 응급실에다가 넘기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결국은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를 분리하고 최종치료에 대한 책임을 응급실에다 떠넘기지 말아야 이 모든 문제, 특히 응급실 뺑뺑이, 또 구급대 병원 선정, 그리고 병원 이송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응급실 뺑뺑이가 해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걸어오는 환자나 구급차가 1차적으로 데려오는 환자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환자만 받는 전문병원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응급실 뺑뺑이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에 한두 개, 지방의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의 최종 치료 전문으로 하는 병원만 만들어준다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응급처치한 다음에 그 병원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무조건. 연락 없이. 그렇다면 그 병원은 어떤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 24시간 모든 것을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해서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팀과 그리고 중환자를 급성기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난 1년간 정부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하면서 4조 가까운 돈을 썼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이고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장의 전문가들의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의료개혁이지,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응급의학 전문의 뭐 지방에 부족하니까 응급의학 전문의를 늘리려면 의대생을 늘려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의료개혁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경증 환자가 네. 119에 전화를 했을 때 네. 구급차 못 태워드립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19는 너무나도 과남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환자가 내는 돈이 없는 무료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판단에 대한 근거 없이 본인이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119를 이용하는데 너무나도 부담이 없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 적은 데는 30%, 많은 데는 50% 가까운 경증 환자들이 119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면 119의 품질 개선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숫자여도 결국은 이제 소방이나 구급에서도 그런 경증 환자를 쳐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안 들어주면 민원 넣거든요. 네, 민원을 넣기 때문에 차라리 119 입장에서는 태워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또 한 가지, 지역에 따라서는 일정한 건수가 되지 않으면은 인력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인력이나 차량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숫자 이상의 출동 횟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품질을 올리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소방노조에서 병원 선정 권리를 구급차에 달라, 저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19 구급 대원들은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일부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들이 어떤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가 아직은 많은 부분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송할 병원을 선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송병원 선정 자체도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적절한 최종 치료가 어떤 병원에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환자에 대한 진단도 들어가야 되고요. 환자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후에 치료 과정에 대한 어떤 인식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학적인 판단을 비의료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송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만큼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